안녕하세요, 한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 테스트 프리 특강 5번째 주제로서 탐욕법을 다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문제는 2018년 카카오 블라인드 인크루트먼트에 출제된 문항으로서 해당 문항은 주식회사 카카오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다룰 문제는 추석 트래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문항 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2018년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에 출제되었던 문항으로서 소프트웨어 흐름 구조 알고리즘 중에서도 탐욕법, 그리디 알고리즘을 다룰 수 있는지를 다루는 문항 되겠습니다. 본 문항에 대한 풀이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동기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도 시스템 장애가 없는 명절을 보내고 싶은 어피치는 서버를 증설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버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작년도 추석 기간에 9월 15일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서버가 감당할 수가 있는 초당 최대 처리량을 계산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초당 최대 처리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초당 최대 처리량은 요청이 실제로 응답 완료가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어떤 임의의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1초, 즉 1000밀리초와 동일하겠죠? 간 처리하는 요청의 최대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설명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다른 문항들과 다르게 상당히 짧은 편이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예제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계속해서 분석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요. 솔루션 함수 쪽에 전달이 되는 라인즈라고 하는 배열은 n개의 로그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고 이 n은 1 이상 200 이하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각각의 로그 문자열마다 요청에 대해서 응답 완료 시간 s와 처리 시간 t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응답 완료 시간 s는 2016년 9월 15를 포함해가지고 HHMMSS.SSS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H는 hour를 뜻하고 M은 minute를 뜻하고 S는 second를 뜻하니까 시분초 형식으로 되어 있고 초의 경우에는 밀리초 값인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시간, 응답 완료 시간 S가 그렇고요. 처리 시간 T 또한 역시 초로 주어져 있는데 0.1S, 0.312S와 같은 방식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록해서 뒷부분은 초 단위로 끝나는 S로 끝나도록 되어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 형식으로 데이터가 유입이 된다는 것을 구현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그 문자열에 2016, 9, 15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0310, 33.020 또 한 칸 띄고 0.011S라고 주어져 있다는 거. 요거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33.020초부터 시작해서 0.011초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시작 시간은 언제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0.11초니까 0.020초에서부터 0.11초를 빼주면은 0.009초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작 시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시간은 0.009초가 아닌 0.10초부터 0.20초까지 0.011초 동안 처리된 요청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괄호 열고 시작 시간, 끝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고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임아웃에 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버에서 응답 완료가 되었는지 응답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한정 계속 그 요청을 기다리기 위한 스레드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타임아웃을 3초로 적용하고 있고 처리 시간은 따라서 최소 0.001초부터 시작해서 3.000초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인즈 배열 같은 경우는 응답 완료 시간 S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다. 이것도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런 입력 형식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유입되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식은 다음과 같이 반환하라고 합니다. 로그 데이터 라인즈 배열에 대해서 초당 최대 처리량 값을 리턴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잘 지켜서 반환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입출력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로그가 있네요. 잘 보니까 모두 날짜는 9월 15일로 동일하니까 오전 1시 0분 4초 001서부터 시작해서 2.0초 동안, 그 다음에 7.000초부터 시작해서 2초 동안, 이렇게 정확히는 완료 시간이 4.001이고 7.000초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출력이 단순하게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인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시간이 시작 시간, 끝 시간을 모두 포함하니까 먼저 로그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4.002초에 끝났다? 그럼 시작은 2.003초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2초가 아니라 2.003초부터 시작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7.000초에 끝났으니까 5.001초부터 시작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로그에서는 처리 시간이 2.0초, 2초와 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 형식으로도 주어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겹치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 잘 보니까 끝 시간 4.002초부터 시작해서 5.001초까지 겹치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보면은 이때도 유의해야 됩니다. 5.001에서 4.001을 뺀 것이 아니라 빼고 나서 0.001을 더함으로써 총 1.000초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지점에 대한 구간이 최대 2개가 된다라고 답을 해야 되니까 출력에는 2를 반환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주어진 입력과 출력에 대한 스펙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가 좀 많습니다. 제가 근데 로그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분석하지는 않는데 이 많은 로그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도 그림이 따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를 출력해야 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레포트에 나와 있는, 로그에 나와 있는 모든 결과들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여기서 각각 처리량들을 이제 최대 몇 개까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면은 7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로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또 적절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리즘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실제로 구현을 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석 트래픽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탐욕법 그리디 알고리즘 적용으로서 그냥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최선의 방향으로 작동을 하도록 일단 구현을 해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통해서 유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해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절대로 아니 되겠고요. 그냥 반대로 그냥 결과서부터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가능한 그런 모든 개수를 그냥 반환을 하도록 처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입력 형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그 다음에 시간인데 시간의 초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시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 분해해서 처리할 때 가장 좋은 라이브러리는 다름이 아니라 데이트 타임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util을 이용해 가지고 파싱을 해주는 거, 이런 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시험 환경에 따라서는 이렇게 중간에 창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제 검색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은 또 여러분이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 이런 파서를 이제 사용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처리를 해볼 텐데요. 라인즈에 말 그대로 이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좀 파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리디 알고리즘이니까 이런 식으로 파싱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 바로 알고리즘 적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을 해줄 것인데요. 이제 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라인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잘 보니까 여기 빈칸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앞에 뭉치 두 개는 날짜와 시간이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고, 뒤에는 처리 시간이니까 오른쪽에서 첫 번째 빈칸만 이렇게 좀 분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플리트가 아니라 R 스플리트를 활용을 해주면 좋겠고요. 빈칸 하나에 대해서 첫 번째 빈칸까지만 이렇게 분할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중에 0번째다, 첫 번째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처리 시간인지 또는 그 외의 시간인지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히시면은 이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결과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요. 지금 여기 이제 출력하고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이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 중에서 나는 0번째 거를 날짜를 파싱해 주는 걸 통해 가지고 파싱한다 해주면은 이것도 출력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네, 실행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파싱이 되죠. 단점이 있는데 이런 초시간이 전부 다 000이 붙어가지고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다뤄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건 조금 이제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객체는 데이트 타임 객체이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 객체로서 나중에 처리하고 또 데이터 빼오고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객체를 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 처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처리할 때 데이트 타임 객체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있죠. 0번째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시간이에요. 네, 끝나는 시간이니까 뭐 데이트 타임 엔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2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작 시간을 그러면 여기서 역산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시작 시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S라고 하는 거 DT2에서부터 요 라인 R 스플릿 한 거에 첫 번째 거 시간을 잘 교묘하게 빼준 다음에 0.001초를 더해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 코드가 당연히 작동할 리가 없죠. 저희가 좀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볼 때도 이런 거 웹 통해서 찾아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 타임 델타 같은 걸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델타, 데이트 타임의 타임 델타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두 시간 사이에 그런 차이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0으로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초를 뭘로 할 거냐면은 이거는 좀 이제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R 스플릿한 결과의 첫 번째 거 밑에다가 적겠습니다. 첫 번째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R 스플릿 해가지고 이번에는 S자를 좀 제외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S자가 저희 데이트 타임 객체에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지질 않기 때문에 S자를, 아니면 S자를 이렇게 빼는 방법으로 맨 뒤에서 마이너스 첫 번째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 초시간이 잘 분리가 되는지를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2.3초 하는 식으로 따로따로 나오죠. 원본 결과랑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보여주면은 초가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초가 없을 때 이렇게 잘 분리가 되는지를 중간중간에 결과통에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맨 마지막에서 첫 번째 글자 빼온다는 식으로 바로 구현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빼온 결과를 초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요게 근데 이제 이 상태 그대로는 문자열이니까 저희는 뭐 그냥 무난하게 플로트 해도 유효 숫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플로트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무엇을 해줄 것이냐면은 시간을 더해줘야 돼요. 플로트로 변환한 결과에다가 정확히 몇 초를 더해줄 거냐? 정확히 0.001초를 더해줘요. 근데 이 0.001초를 더할 때 플로트에다가 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플로트의 단위에서 덧셈 연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변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타임 델타
단에서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타임 델타 요거 자체는 지금 제가 작성한 코드 자체는 이 뒤쪽에 있는 처리 시간 자체입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데이트 타임 해가지고 타임 델타 해가지고 밀리 세컨즈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수가 있습니다. 요걸 정확히 1로 지정해주면 0.001초죠. 그러면 요 값이랑 그 다음에 DT랑 이제 각각 DT에서 지금 방금 전에 구한 타임 델타 처리 시간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히 0.001초를 더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작 시간을 구할 수 있죠. 그 시작 시간을 저는 DTS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과가 저도 이제 타이핑 하다 보면 의심이 되니까 DTS랑 DTE랑 화면에 출력해 봤을 때 진짜로 말이 되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이런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괄호 열고 닫는 거 잘 보니까 요 닫는 괄호에 대한 부분이 서로 안 맞았었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제는 밀리세컨즈에 대해서 L이 하나 더 있네요. 이런 거는 자꾸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서 고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입력된 그런 값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맨 마지막 예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0.421초에서 끝나는데 여기서 0.351을 빼보면은 0.0702지만 거기에 0.001을 더해서 0.071이 정확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동 파싱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다 구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단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대한 열람이 금지가 됐을 때는 조금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을 직접 좀 빠르게 구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다 분석을 했는데 이런 시작 시간, 끝 시간을 좀 어디다가 저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DT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DT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냥 이렇게 어펜드해서 시작 시간이랑 그 다음에 끝 시간이랑 이렇게 하나하나를 리스트로 정리를 해두려고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시작 시간 정렬이 가능하다면 딕셔너리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싱이 다 끝났고 확인 차원에서 DT를 실행해서 출력해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트 타임이 정확히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잘 정리가 됐는지, 특히 예제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예제 코드의 내용과 같이 교차해서 여러분이 중간중간 디버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프로세스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처리해 볼게요. 이거 뭐 한국어로 처리라고 적어놔도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진행할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최대 처리 시간을 측정을 해서 출력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처리들을 전부 다 또 이제 DT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니까 데이트 타임 레코드 하나씩을 처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DT 리스트라고 좀 네이밍 센스를 바꿔서 DT 리스트에서 DT를 하나씩 가져온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DTS 하면 좀 이상하니까 DT 리스트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반복을 하면 되겠고요. 참, 여기서 라인즈에 대해서 하나씩 처리할 때는 그래서 뭐 컴플렉시티가 비거 오브 n입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시간, 끝 시간에 대해서 반복을 할 것인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시작 요런 이 DT들을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시작 시간, 끝 시간을 다 이제 좀 비교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일을 하나씩 이제 가져와서 뭔가 좀 여기 나온 그림처럼 뭔가 처리 작업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끝 시간이 지나버린 것들은 하나씩 제거를 하고 요런 이제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좋지만 이게 끝에서부터 그냥 하나씩 추가를 해간다는 관점으로 봐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끝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처음서부터 추가를 하면서 세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 중간에 있는 태스크 같은 경우는 내가 순서대로 태스크를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유입이 되는 결과물은 이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정렬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각각의 리스트에 대해서 처리하기 전에는 시작이든 끝이든 기준에 맞춰서 정렬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정렬을 해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역순으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T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는 정렬을 할 것인데, 정렬할 때 그냥 소트하게 되면은 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값에 따라서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데이트 타임 객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소트하기 전이랑 소트한 후랑 우리가 결과를 좀 한번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트하기 전이랑 소트하기 후랑.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제일 첫 번째 것으로 볼게요. 소트하기 전후 첫 번째 거는 큰 차이가 없고, 두 번째도 큰 차이가 없고, 세 번째도 차이가 없고, 네 번째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 데이트 타임 객체에 대해서는 그냥 정렬을 수행하면은 사실상 여기는 좀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큰 그런 이제 우리가 시작 시간 기준으로는 정렬이 되지만 좀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끝 시간부터 세는 게 지금은 조금 문제 해결을 할 때 좀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그러면 기준으로 정렬을 할지 람다 함수를 간단하게 좀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결과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서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는 57초 7100 710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530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렬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추가를 해보고 나중에 의미가 없으면은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소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소팅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 리스트들에 대해 가지고 탐욕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제 태스크 리스크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계속 추가를 해가면서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를 할 건데 이제 언제 추가를 할 것이냐? 이제 이 태스크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제 있는 태스크를 계속해서 쭉 검색을 할 거예요. 쭉 검색을 했는데 근데 그 추가한 태스크가 현재 시간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 시간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차이 시간을 뺐을 때 그 결과보다 좀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계속해 가지고 이 태스크를 반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태스크를 남기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태스크를 하나씩 이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현재 그러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태스크 리스트에서 태스크를 하나씩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태스크가 만약에 이 시작 시간 DT에는 지금 0번째에는 시작 시간이 있고 첫 번째에는 끝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시작 시간으로부터 그리고 또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0.001초가 겹친다고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려면은 여기서 같다라고 처리하기보다는 타임 델타를 또 한번 써서 여기 밀리세컨드 1초 단위로 했던 거 있죠? 이 1초 단위를 빼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부합을 한다면은 태스크 리스크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추가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날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스크 리스트 2를 여기서 살짝 만들어서 기존의 태스크 리스트가 있다면은 하나씩 받아와서 태스크 리스트 2에다가 태스크를 이렇게 다시 추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DT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겹치는 그런 태스크들의 개수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 리스트 2의 랭스가 바로 이제 순간적으로 겹치는 건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최대의 값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nswer 값은 처음서부터 0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얘랑 그 다음에 answer랑 둘이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좀 큰 쪽을 answer에다가 다시 재대입을 해라.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태스크 리스트에는 태스크 리스트 2를 할당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일부는 근데 저도 이제 통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좀 이제 원인을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타임 델타 DT에서 빼주는 거 이런 결과들이 잘 나오는지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 그래 태스크 1번이라고 제가 잘못 적었는데 그렇죠. 태스크 1번 요게 끝 시간이죠. 제대로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해주면 되겠고요. 타임 델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이 살짝 의심이 되는데 요걸 제가 밀리세컨드로 잘못했는데 정확히는 여기 1초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 개 존재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1초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밀리세컨드로 해가지고 발생한 것 같아요. 여기를 세컨즈로 바꿔서 1로 바꾸고 다시 한번 처리를 해보면은 이제는 태스크 모두 다 통과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은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제출해서 결과가 잘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주 훌륭하게 잘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탐욕 알고리즘 적용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태스크를 계속해서 하나씩 체크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컴플렉시티는 최악의 경우에는 비거 오브 n 스퀘어 n 제곱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여기 보니까 태스크의 개수가 여러분도 이런 거 한번 처리할 때 상상해 보세요. 태스크 개수가 최악의 경우 2000개니까 400만 개를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이 이제 크게 발생하진 않는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래도 요 비거 오브 n 스퀘어 때문에 테스트 18번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은 가까스로 통과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꼭 탐욕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